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교촌에게 돈 받은 거 아니고요.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왜 교촌치킨을 창업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제가 5가지로 명확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욕을 달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교촌치킨보다 더 좋은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도 훨씬 많으니까 단순히 아이템 하나로만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유를 하기 위해서 교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럴싸하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게의 컨셉이며 메뉴, 그리고 마케팅 방법 등등. 그런데 하나같이 구체화된 건 없었어요. 단순히 말뿐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촌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차라리 잘 만들어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딱 준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가 훨씬 그분에게는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게요. 특히나 단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일수록 환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 치킨집으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천편일률적인 브랜드 치킨은 싫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이미 브랜드가 석권을 하고 있어요. 이건 통계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엉성한 개인 브랜드보다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장사를 할 마음이라면 차라리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장사는 2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시스템 장사, 하나는 본인 인건비 장사. 보통은 후자로 장사를 많이들 하죠. 특히나 본인만의 브랜드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해요. 직원으로만 돌아가는 가게 비율을 보면 프랜차이즈가 더 높아요. 이유는 이미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랜차이즈는 창업비가 비싸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제대로 준비를 했나? 시스템을 갖췄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하기에 앞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해요. 두 번째 교촌치킨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 몰라도 한창 모른다는 데에 있어요. 장사가 참 호락호락한 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락호락하게 보죠. 우리는 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니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인기 있는 이유는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사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장사를 해보면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만큼 간섭을 많이 받는 일이 장사라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이런 일반인들의 간섭을 훨씬 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맛에 있어서도 전문 R&D 팀에서 매일 그것만 연구해요. 전 국민이 좋아하는 맛만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은 사실상 개인의 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 친구들, 가족들 혀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감행했지만 본인 스스로 만든 소스를 쓰게 되면서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이 손님들이 원하는 맛은 이게 아닌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른 소스를 쓰니까요. 교촌치킨 역시 붓으로 간장 양념을 일일이 다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본사에서 간섭이 들어와요. 손님들의 간섭을 받기 이전에 본사 차원에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점주님, 손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실험해봤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본사의 갑질이니 수익률이니 따져봐야 할 게 많겠죠. 다만 장사가 호락호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하고 싶어요. 첫 경험은 시스템을 배운다는 개념에서 시작해도 충분하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는 창업비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촌치킨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그렇게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차려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육도 받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학습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장사가 안 되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장사가 안 되고 7월은 더워서 장사가 안 되고 프랜차이즈는 이런 나태함을 싹 날려줘요. 정기적으로 신메뉴도 개발을 해주고 포스터도 내려보내줘요. 전국적으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TV나 유튜브에 광고도 내보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사로 불러 모아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플랜을 제시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나태함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내가 회사원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요. 술을 아침까지 마셔도 다음날 출근을 안 하면 잘릴 걱정에 나가기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내가 사장이고 내 가게이고 내가 지금 당장
당장에 죽겠는데 하루 쉬는 거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당장에 학습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마음속으로 찝찝함이 있다 뿐이지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하루 매출 포기한다는 생각에 나태함에 빠져버려요. 동네에 보면 어쩔 때는 문을 열고 또 어쩔 때는 일찍 닫고 또 아예 며칠씩 문 닫아 놓는 가게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이 나태함에 빠져 있는 가게들이에요. 그렇게 문을 자주 닫고 영업시간이 마음대로인 가게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형태로 쭉 1년, 2년, 3년 변화가 없는 매장 역시 좋아할 사람이 없고요. 노포들이 등장하는 여러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성실이었어요. 성실. 정해진 영업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나태함을 깨워줘야 하는데 본사가 있는 브랜드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못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감시받아서 뭐 기분이 더러운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또 고맙기도 한 거예요. 네 번째, 교촌치킨을 창업해야 되는 이유는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 탈출이 용이하다라는 점에 있어요. 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장사하고 매출 목표는 무엇이며 추후 매장을 넘기는 시점까지 계획을 짜놓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뉴스의 헤드라인에 10명 중 8명이 3년 안에 폐업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건 마인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이라는 거죠. 특히나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인드. 내가 아무리 적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다고 해도 장사가 안 되면 그 인테리어를 돈을 주고 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적은 돈을 들여서 주방기기를 고급으로 꾸며 놓았다고 해도 값을 쳐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메이저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매출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파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특히나 메이저급의 경우는 사장보다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 더 커요. 사실 정말 싸가지 없는 점주가 아니라면 이 망할 정도의 매출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양도 양수도 비교적 쉽고요. 늘 메이저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거든요. 사람마다 원하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가게로 치부하기보다는 해당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매출 안 나오는 프로 통닭보다는 메이저의 양도 양수가 더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교촌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4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건데 그냥 옛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이 말에 아마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발끈할 수 있는 옛말이에요. 특히나 이 외식 시장에서는 말이에요. 다만 나이가 조금 있고 이제 발전보다는 유지, 노후, 안정에 포커스를 둔 인생을 바란다면 메이저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단 외식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메이저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세요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딱 욕먹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죠. 흔히 약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교촌의 가맹점주님들이 언더독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당 가맹점을 오픈하고 5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운영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쌓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분명 이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교촌 점주입니다. 본사 쓰레기입니다. 수익도 별로 안 납니다. 등등등.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점주님들은 이런 영상에 댓글을 굳이 달지 않아요. 만약 내가 피해를 입고 본사가 뭐 쓰레기이고 수익도 남지 않는다면 이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거든요. 프랜차이즈 관련 법이 너무나도 빡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맹점 중심의 법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언더독 프레임은 오히려 본사들에게 어울리는 거기도 하고요. 이 힘듦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외식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는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면, 스스로 만들고 쌓아 나가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엉성한 준비, 별 계획 없이 외식업에 도전하려는 거라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가 정한 기준에서는 굳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연구 개발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자본 창업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오래전 그 낡은 학습 마인드는 다 버리고 좀 더 똑똑하게 외식 창업에 발을 들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